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 그런데 해가 지고 있습니다. 한때 잘 나갔던 영국이 자존심 제대로 상한 결정적인 이유, 영국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닥터 박정호고요. 오늘 진단할 곳은 바로 영국입니다. PD님은 영국 하면 떠오르는 수식어가 뭐세요? 저는 해리포터랑 축구요. 저랑 전혀 다른 단어를 먼저 떠오르십니다. 지난 2, 3세기 동안 전 세계를 군림했던 선진국의 대명사, 이게 바로 제가 영국을 떠올리는 단어입니다. 영국은 산업혁명의 발산지이기도 하죠. 이 산업혁명의 결과로 본격적으로 전 세계를 호령하기 시작했던 게 영국이고요. 당시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거나 영국의 외교권을 의탁했던 그런 국가들이 지금도 영연방 국가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결속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때 전 세계 GDP 2위를 찍었던 경제 대국까지 올라갔고요. 명실상부 전 세계 3대 금융 허브 도시가 런던이 됐죠. 이렇게 전 세계 슈퍼 파워 절대 강자 지존인 나라 영국이 요즘은 진짜 믿지 못할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서 지난 10월 기준으로 11.1%를 찍기도 했습니다. 식품 물가 역시도 45년 만에 최고치를 찍어서요. 지난 3월 기준으로 19.2% 가까이 전년 대비 급등했고요. 그렇다면 대체 요즘 영국 경제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건지 직접 알아봤습니다.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4년차 영국 직장인 윤이라고 합니다. Hello guys, I'm Sam. 솔직히 체감상 한 30%는 오른 것 같더라고요. 계란 같은 것도 6개 입에 2파운드 이하로 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3파운드가 넘어가더라고요. 우유도 큰 거 하나에 1파운드 이하로 살 수 있었는데 요새는 한 1.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실로 살인적인 물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가는 높아지는데 월급은 그대로니 당연히 살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공공부문 노동자들 50만 명이 동시에 파업에 돌입하면서 더 이상 못 살겠다라는 아우성들을 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게 영국의 소식일까 정말 의심스러운 보도도 있었는데요. 결식아동이 급증해서 역사상 처음으로 세상의 영국이 유니세프의 지원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청년들 중에서는 살 집의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서 집 살 돈이 없어서 점점 보트나 이런 곳에 살기도 하고요. 최근 이러한 영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요, IMF는 7대 선진국 가운데 영국이 아마 가장 부진할 것으로 전망한 바도 있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보다 더 처참한 상황까지 놓일 수 있겠다라는 전망들마저 지금 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때 잘 나갔던 영국이 이렇게 자존심 구겨진 결정적인 이유, 바로 이 사건 때문이죠.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한 국민투표를 한 지 4년 반 만에 EU에서 완전히 독립하게 됐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EU의 분담금입니다. 그동안 이 EU 체제 속에서 잘 사는 국가들이 일정 부분 못 사는 국가들을 지원해주면서 EU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 보존됐었는데요. 특히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득이 좀 있었습니다. 무슨 이득인가 하면요, 화폐 가치가 높은 국가들과 낮은 국가들이 함께 쓰는 통화라면 결국 그 유로화는 평균에 수렴될 겁니다. 독일과 프랑스와 같은 경우는 유로화를 쓰기 시작하면서 자국이 사용하는 화폐 가치인 유로화는 평가가 절하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평가가 절하됐다는 건 뭘 의미하죠? 그들 나라의 물건이 가격이 싸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EU 체제, 유로존 체제를 본격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하면서 독일은 불황을 한 번도 겪지 않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경제가 급격하게 발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영국이 애매했어요. 영국은 단순히 유럽을 대표하는 국가니 높은 분담금만 내라 라는 소리만 듣고 EU 체제와 유로존 체제 속에서 실질적인 이득은 못 보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이민자들만 EU의 유로패스, 즉 EU 여권과 출입국 관리 규정을 타고 계속해서 영국으로 밀려드는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불법 이민자 문제가 급증하기 시작하죠. 특히 2011년 언저리에 있었던 자스민 혁명 등을 통해서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있는 무슬림 교도들이 영국으로 또 대거 진입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더 이상 영국 내부에서는 이제는 못 살겠다, EU를 탈퇴하는 것이 우리 영국의 발전을 위해 더 적합할 것 같다, 주민투표 해봅시다 라는 결정까지 가게 된 것이죠.
and we don't actually know what we would do if we left. So the best option is just not to leave. So that's why most people, young people, voted to stay, I think. 브렉시트 이후로 가장 달라진 점은 사람을 구하기 힘들어졌다는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한국인은 일 구하는 게 더 쉬워졌어요. 유럽인들이 비자가 특혜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유럽인들과 한국인이 똑같은 동일 선상에서 경쟁을 하게 되니까 오히려 조금 더 수월해졌다고 할까나요? 지금은 브렉시트를 실패했다 하며 브레그렛이라고 해서 브렉시트 리그릿, 브렉시트를 후회하고 있습니다라는 합성어마저 유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진짜 영국이야말로 월스트리트를 초월하는 세계 글로벌 금융 허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글로벌 투자은행들, 글로벌 금융기관들마저도 영국에서 상당 부분 이탈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는요, 영국은 유럽 최고의 금융 주식 시장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는 그 타이틀도 프랑스에 넘겨주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영국이 이렇게 유럽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더더욱 대두되기 시작한 나라가 또 하나 있는데요. 법인세율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국가들 중에 하나가 바로 아일랜드입니다. 1인당 명목 GDP 금액이 무려 10만 달러를 찍어서 전 세계 1인당 GDP 2위에 해당되는 국가가 아일랜드가 됐어요. 바로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다국적 대기업들이 영국을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업들만 빠져나간 게 아닙니다. 사람들도 이탈하기 시작했죠. 취업 비자가 까다로워졌습니다. 이제 영국에서 저렴한 노동 근로 인력을 제공하려는 많은 사람들이 점점 영국이 아닌 유럽 다른 국가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 과정에서 영국의 제품 가격 또는 서비스 가격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심지어 영국 시민들조차도 살인적인 영국의 물가라든가 여러 가지 비즈니스 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을 못 이겨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선택하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국 경제는 그야말로 더욱더 악화일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영국은 이렇게 될 거를 예상을 하지 못했나요? 물론 어느 정도 예상한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분들조차도 전염병, 러시아 우크라이나라는 전쟁 이런 건 아무도 예측 못했겠죠. 그 다음에 영국 경제가 예상보다 더 큰 피해를 본 이유가 있습니다. 축복 속에 불행이 생겼다라고 해야 될까요? 산업혁명의 성과로 대영 제국을 이루면서 전 세계를 경영했던 영국이 점점 제조업의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볼게요. 영국 내부에 비싼 임대료 이런 것들 다 내가면서 옷을 만들고 자동차를 만든다? 이거는 가격 경쟁력이 없거나 아니면 나의 마진율이 낮아지는 요인으로 작용하겠죠. 그렇게 제조 기능 일부를 해외로 자꾸 이전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하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진화 발전해왔던 그 영국이 갑자기 브렉시트부터 해서 다양한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그 절차와 경로를 차단하기 시작하니 당연히 제조 경쟁력은 더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죠.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처럼 해외 의존적인 제조 구조가 결국 심각한 인플레이션에 직면하게 된 것이고요. 영국 경제가 지금도 어려움에 휩싸이게 만드는 기폭제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누구는 이런 소리를 합니다. 우리 영국 다시 EU에 가입하면 안 될까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미 많은 법과 제도를 EU 체제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몇 년 동안 수행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이미 영국에 오랫동안 털을 잡고 활동했던 그 수많은 기업들은 유럽 각 국가로 이미 다 뺏겨버린 상황이에요. 이제 와서 다시 EU 체제와 유로존 안으로 들어간다고 했었을 때 그 유럽 각지로 흩어진 다국적 기업들이 런던으로 돌아올까요? 아니면 영국 본토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비즈니스 할까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국은 세계 5위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내줬느냐? 바로 자신들이 오랫동안 식민지로 지배했던 인도에게 그 자리를 내주게 됩니다. 어찌 보면 한때 전 세계를 군림했던 영국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를 이 대목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오늘 진단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